영주시가 베어링 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내세우고 국가 산업단지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 조성되면 경북 북부 지역 전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논란에서 시작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의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변경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75세부터 해마다 한 살씩 내리고 도시철도는 한 살씩 올려 70세 이상 무임교통을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회전하는 기계의 축과 지지대를 고정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베어링은 일반적인 정밀 기계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우주, 항공 분야 등 첨단 기기에도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요. 영주시는 베어링 산업을 시의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내세우고 국가 산업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첨단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영주시 운영 방향의 핵심인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경제도시 건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영주시는 지난 2018년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실시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LG 헬로비전과의 대담에서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농지 전용과 재해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산단 지정으로 향하는 어려운 산은 다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쯤에는 국토로부터 마지막 승인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평부 모두가 열심히 해서 행정력 총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아있는 절차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입니다. 영주시는 이 절차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입니다. 베어링 국가산단은 영주시 적소동과 문수면 일대 118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66개에 달하는 면적에 만들어집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 2,9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의 고민거리인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 북부 전체가 또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1만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또 여러 가지 700여억 원의 경제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과 함께 베어링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베어링 제조기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완공되면 베어링의 설계부터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산업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분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즘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노인의 나이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와 100세 시대다 보니 노인의 나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70? 노인은 한 70부터? 75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국가 지원 요구에서 시작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 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중교통 무임승차도 여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67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 70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7, 80대 이후가 노인이지 않을까요? 정규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갖기 어려운 나이 때
노인이라 하면 한 70 넘은 어르신들을 보통 노인이라 생각하는데 75세 이상 80세 사이 있는 이제 노인 정도 옛날보다는 뭐 조금 노인 축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80세 정도 좀 돼야 된다 지금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이유는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70 노인 애들도 아주 건강하대 지금은. 옛날에 60대, 70이 60대보다 더 젊어. 건강 보통 여행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70대 이전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요즘 뭐 전부터 건강하니까 뭐 70세 뭐 저는 좀 청년 같은 게 뭐.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65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공공 일자리 같은 부분도 부족하고 사회적 보장도 미흡하고 62세 이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쯤 되면 다 손주를 보시지 않나 해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대구시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에 대해서도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LG헬로비전이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노인의 기준 연령이 높아진 만큼 현재 60세인 정년 기준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 65세쯤 적합하겠고 중년에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 좀 일로 오래 하면 싶어서 그래. 노동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 60세라는 나이가 젊은 나이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0세, 65세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은 당장 부족한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올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청년들 일자리도 있으니까. 년이 높여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면 또 애들이 있잖아. 그 애들이 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일자리는 계속 모자라고 있는데 이게 정년이 늘어난다면 나이가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이 더 늘 것이고 도시철도 적자 문제에서 시작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등이 맞물려 있다 보니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거꾸로 뒤집혀 있는 어선 한 척. 지난 3일 늦은 밤 사이 바다에서 또다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업에 나섰던 어선 청보호가 전복돼 어민 12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박 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최근 6년 새 바다에서는 15,600건이 넘는 선박 사고로 2,8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다쳤습니다. 어선 사고도 최근 6년 동안 한 해 평균 6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듯 선박 사고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지난 2017년보다 106억 원이 줄어들면서 69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씁쓸함이 남는 상황인데요. 선박 사고는 앞서 진도 맹골수로에서 마주한 참사를 통해 배웠듯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버스와 도시철도의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변경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7월부터 무임승차 지원이 시행되는 버스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해 해마다 연령을 1세씩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시철도는 올해 65세 이상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에 대한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신속히 개정해 19일부터 입법 예고를 하고 3월 중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학교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총 사업비 13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휴게시설이 없는 학교는 설치 지원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환경 개선비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260여 개 학교와 이번 달에 실시하는 2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3월 사업 대상 학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의자가 온돌 의자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도 지역인데요. 청도 지역 모든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가 설치됐는데요. 버스 승강장이 오가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도군 매전면의 한 버스 승강장. 어르신들이 따뜻한 온열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는 청도를 상징하는 반시 모양으로 조성됐습니다. 온열 의자는 버스 첫 차와 막차 시간에 맞춰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외부 온도가 25도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오가는 길 쉼터로도 활용하며 이용자들은 만족합니다. 오다가 가다가 뭐 농에 볼일 보러 가다가 요 앉아 쉬고 그게 좋고 예. 또 뭐 시장 갈 때 뭐 차요 앉아가 버스 기다리는 거 좋습니다. 뭐 양쪽 딱 막혀 있고 앉아가 쉬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고 또 쉬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쉬어가고 또 쉬어가지고 예. 청도군은 지난 2021년 15억 원을 들여 청도 지역 전체 버스 승강장 261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반시형과 벽돌형, 도시형 등으로 버스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국민분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녹일 수 있게 쉼터 역할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청도군에서는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분 중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추위와 무더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의 따뜻한 교통복지가 버스 이용자들의 몸과 마음의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안동시가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 농가는 오는 5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동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과 숙소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신청한 농가에는 오는 4월과 7월 각 5개월씩 순차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배치됩니다. 오는 13일부터 대구 지역 대형마트에 월요일 의무 휴업이 시행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과 관련해 8개 구군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결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되며 오는 12일 일요일은 영업을 하고 13일 월요일은 첫 평일 의무 휴업에 들어갑니다. 대구 교사노조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돌봄 행정 업무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교사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최근 초등 늘봄교실 추진 계획을 내놓고 대구시 교육청도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일선 학교 교사들이 돌봄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돌봄 전담사들이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교육과 보육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